네, 안녕하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입니다. 저만 해도 학창 시절 책을 본다고 하면 뭐 일반적으로 아는 종이책이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유튜브 같은 걸 참고해서 보면 태블릿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어떤 책들은 뭐 그 페이지를 터치를 하면 태블릿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석이나 관련 문제들이 함께 연동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인들조차도 요즘에 전자책을 보지 누가 이런 종이책을 보냐라는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종이책을 고집하는 데는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들기 시작했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스타트업 붐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에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죠. 하지만 대부분 불합격이었고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부딪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지관이나 기관에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관을 방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현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아예 그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관의 목적 자체가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그걸 위해서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 부서 혹은 한 직원의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일 뿐 그 사소한 미팅조차 잡기가 어찌나 그렇게 어렵던지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과로 연락을 취해 그에 대한 미팅을 성사시키고 싶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나마 2, 3회의 지속적 연락을 통해서 겨우 한 복지관과의 미팅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부속기관이었던 이주민 센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복지관과의 협약은 어렵겠냐라는 질문의 담당자는 복지관장, 이제 제 윗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뭔가 지금 그 담당자로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어떤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가 하는 일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 그래서 못해 라고 들리는 거는 저의 오해일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라는 답답함도 있었지만 결국 한 중국 국적의 이주민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19세였고 한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그때 당시 학교를 따로 다니고 있진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전혀 못했고요. 이주민 센터에서 제공해준 한국어 책이 있긴 있었는데 한국인인 제가 봐도 다소 난해한 내용의 그런 교재였습니다. 과연 센터의 사람들이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보긴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죠. 당시 그 이주민하고는 주 1회는 이주민 센터에서 만남을 가졌고 제가 좀 욕심 부려서 추가적인 수업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이 친구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컴퓨터 하나 정도 없어도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니 큰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조금 달랐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분들은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앱들이 개발이 되고 그 서비스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그 업체는 크고 작은 수수료를 받죠. 근데 만약 그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그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루는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센터 직원분이 뭐 봉사 시간을 적고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봉사 시간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혹시 모르니 그냥 적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센터넷 자원봉사자 명부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좀 더 강한 확신이 들었죠. 하루에 겨우 2명 남짓의 기록이 적혀있는 명부, 그리고 딱 봐도 나이 어린 친구들의 비슷한 글씨체. 결론은 이곳에 와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학 기간 동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한국어 교육이 정말 절실할 테고, 뭐 혹은 어떤 한국 분들에게는 소위 스카이 출신의 명문대 과외 선생에게 받는 것은 아니어도 자기 개발을 통해 남들처럼 외국어 능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이력서의 봉사 시간 한 줄이었고,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처리하기 번거로운 일의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뭐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위 자신들의 플랫폼을 스타트업이라는 혁신적인 젊은 청년 사업가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결국엔 똑같았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에도 이러한 경우들은 좀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본인 부담금을 빼고 나면은 고작 2, 3천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 아이의 진료비 청구를 위해서 서류를 떼가는 어머니나 한국말을 서툴지만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병원에 오는 이주민들, 그리고 병원 일을 그만두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죠. 현실은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참해졌고, 유튜브에서는 홀로 사는 1인 가구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가 넘쳐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의 비극적인 소식들이 전해졌고, 제가 30대 중후반이 되는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이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남짓하는 이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봐야 하고 그 기간도 한 달 남짓이 걸려요. 세상은 제가 이것을 반드시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라는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혹시나 뭐 제가 불치병이나 어떤 희귀병 등으로 인해서 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누군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 책들이 어떻게 완성되고 활용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외국어에 미친 자, 책 쓰는 용쌤이었습니다.